내 맘대로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홈, 그리고 집 너머의 가상세계. 너무나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강구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비용적인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IoT 스마트 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쓰는 그 스마트 기기 있죠. 이거는 사실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진 않습니다. 요즘 구독으로 해서 월 몇천 원이면 쓸 수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 구석구석을 이렇게 IoT로 쭉 그야말로 도배를 한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퀄리티 문제는 사실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빈부격차는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빈부격차가 있다는 거는 돈 많은 사람들은 좀 더 좋은 기기를 쓰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보다 좀 못한 기기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적 문제는 어쨌든 이 기술 쪽에서는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게 이제 넓게 퍼지면은 가격은 다운된다는 이런 같은 성능이더라도 가격은 다운된다는 이런 변치 않는 룰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스마트홈 기기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많이 퍼지고 이러다 보면은 가격적인 허들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인 사람은 좋은 슈트 입고 좋은 HMD 쓰고 근데 그에 비해서 좀 가난한 사람은 싼 거 쓰고 그런 간극들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가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IoT 스마트홈도 그렇지만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좀 궁금해요. 이걸 가격을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 건지. 가상세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미래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약간 게임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저희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컴퓨터가 비싸서 게임 안 하시나요? 아니죠. 당연히 그 뒤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생각해서 우리는 네. 스마트폰도 사고 PC도 삽니다. 물론 이게 처음에 투자하는 비용은 비쌀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나온 애플 기기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한 5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은 더 고가를 사고 좀 더 짜릿한 초실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시겠죠. 그런 것들은 기술은 항상 진보하는 것은 계속 끝없이 진보를 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에서 앱을 쓸 때 네. 무료 앱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컨텐츠라는 거는 만들어서 배포하면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공공적인 목적으로서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타버스 상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투자가 아깝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이게 말씀을 듣는데 이 판매직 쪽 어떠세요? 근데 순간적으로 살게요라고 할 뻔했어요. 그 안에서 주세요 일단 판매직 쪽도. 근데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이제 가상 공간을 누군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1960년대 대전 중앙로 거리. 그래서 거기 얼마씩 받고 오면은 거기서 같이 놀 수 있는 거예요, 체험. 네.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K컬처 지금 메타버스 같은 걸 만드는 곳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심지어 분양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처럼 해서 서로 그거를 이제 먼저 선점하는 것들이 이제 투자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기사를 봤는데 메타버스 내 가상세계 내에서 토지 거래가 이루어졌고 근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습니다. 고가로? 굉장히 높았고요. 사실 강남에서 땅 사듯이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 골드러시죠. 그러니까 이 놓쳤던 강남 땅 사기를 여기 메타버스에서 이제 실현을 하는 거죠. 갑자기 또 부동산 약간 업자 같은 눈빛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폭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다 똑같다면서 그럼 거기도 예를 들어 좀 비싼 땅이 있고 덜 비싼 땅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가 메타버스 컨텐츠를 체험해 보시면 순간 이동이라고 해서 텔레포트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간을 우리가 관광하듯이 걸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아케이드를 쭉 만드는 거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들을 이렇게 만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누군가 선점하는 거죠. 야, 미래에는 가상세계 디자이너 이런 게 엄청난 직업이 되겠네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웹포털 같은 게 없는데 나중에는 개인 취향에 맞춰서 그런 메타버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아마 나오게 될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더 빈부격차 커지지 않을까요? 소수의 강남 땅처럼. 네. 메타버스 내에서도 노른자 땅은 엄청 비싸고 아닌 때는 또 싸고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평균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미리 선점을 하시죠. 아, 예. 투자하겠습니다. 아, 야, 이거 뭐 그냥 확 오네요. 예, 예, 예. 사실 강남 땅 같은 경우에는 강남 땅을 우리가 실제로 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메타버스 공간이라는 것은 무한히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만들어서 환경만 잘 조성해 놓으면은 그만한 가치가 생기는 것을 또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강남 땅은 언감생신 꿈도 못 꾸지만 메타버스에서는 정말 좋은 동네에 내 집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스마트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지금도 이제 그 좋은 자리에 새로 지은 고급 아파트들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이제 IoT 우리 그 스마트 아파트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또 분양가 막 올리게 되면은 너무 값이 비싸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하나가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집에도 뭐 스마트한 것들 많이 있어요. 텔레비전, 성소기, 냉장고, 오븐 레인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스마트한 기능 거의 안 씁니다. 그냥 쓰거든요. 근데 괜히 스마트한 기능 올라갔다 그래서 값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 가치, 가격 이런 면에서는 조금 문제지 않을까. 저도 스마트 제품들의 어떤 비용 같은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해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사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면 크게 관계가 없는데 나는 이렇게 비싼 걸 안 사겠다. 뭔가 전화만 되는 폰만 쓰면 하겠다라고 그게 보장이 되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스마트폰을 거의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지금 다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렇죠. 인증을 받고 이러니까 그걸 필요하지 않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좀 개선할 것인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스마트 제품을 안 쓰더라도 그래도 실체가 있잖아요. 비록 안 쓰더라도 폰은 있고 청소기는 남아 있는데 메타버스에 이게 도대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라는 것은 오히려 강남 땅을 하면서 그 상식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거를 가상 세계를 통해서 그 해소를 한다라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슬프게 느껴져요. 자, 다음부터는 수석 설계사 말고 초현실주의자로 저희가 명찰을 바꿔서 달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두 기술 다 모두 어느 정도의 비용은 존재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절감이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량 생산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기술이든 각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 기술을 좀 심플하게, 간단하게 호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L3은 L4 거 쓰고 S3은 S4 거. 아까 나온 화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호환이 전혀 안 되니까. 그 호환 문제가 사실 큰 걸림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에 내가 어떤 스마트홈 일부 환경 구축을 해놨을 때 새로 구입해 설치하려고 하면 일단 집에 설치되어 있는 디바이스들하고 호환성을 먼저 좀 확인해봐야 되는 게 참 큰 문제거든요. 업계의 공룡이라고 하는 G 모사, 뭐 A 모사, S 모사, L 모사 이런 사들이 사실 다 각각 자기 각각의 스마트홈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이제 최근에 많이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그 협력을 맺어서 우리가 이제 이 플랫폼 같은 걸로 싸우지 말고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어떤 공통된 플랫폼, 공통된 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플랫폼을 서로 만들고 그걸 이제 시장에 많이 뿌린 다음에 우리는 서비스로 한번 경쟁을 하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OCF나 메터 같은 공통 플랫폼들이거든요. 그래서 박스에 보면은 이게 메터 디바이스면 메터 로고가 붙어 있고 OCF 디바이스는 OCF 로고가 붙어 있어요. 내가 집에 갖고 있는 게 만약에 메터 디바이스다 그러면 메터 로고 붙어 있는 것만 딱 사면은 호환이 보장이 되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제 표준이 이제 생긴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메타버스는 어떤가요? 메타버스도 이렇게 좀 약간 그 프로그램이 다르잖아요. 이 주체가.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저런 프로그램도 있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바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바타가 서로 다른 플랫폼을 넘어다니면서 가상 세계를 체험하고 싶죠. 그런데 지금 안 됩니다. 사실은 특정 그 플랫폼에 아바타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하면 또 회원가입해서 또 만들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또 들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화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애트리도 표준에 참여돼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표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메타버스는 저희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쓸 수 있는 범위도 많고 유즈 케이스 정의하기가 너무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유즈 케이스들을
만족하는 표준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메타버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로블록스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표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고객을 뺏기기가 싫은 거죠. 아, 미리 선점을 했기 때문에 네, 이미 맞습니다. 충성스러운 고객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거나 굉장히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은 거의 다 들어와서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이제 표준화된 메타버스들이 확대가 되면서 단계적으로 이제 다 수용이 돼서 통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이제 한선호 박사님께서도 이제 그 캐릭터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주 그냥 실제처럼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메타버스 실제- 좋아요. 예.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행복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은 지금은 뭐 몰입형 메타버스까지는 아니고 이제 휴대전화를 이용한 메타버스를 주로 저는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딸 집에 가보면은 이 HMD가 한 두세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원리 정말 어댑터시네요. 몰입형으로 그 가상 현실을 체험을 하는데 우리 손녀가 5살밖에 안 되었는데 네네. 너무 익숙해요. 아. 너무 잘합니다. 그걸 쓰고 그 정글 탐험을 한다든가 네네네. 게임을 하면서 사다리를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거 정말 너무 잘하거든요. 그런 네네.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는 진짜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별의별 거를 다 하면서 즐겁게 살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